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인데요. 이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한 지 겨우 3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자기 정치에 혈안이 된 듯 개헌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걸까요? 내란 선동과 내란 그 자체가 벌어지고 있는 마당의 국힘당이라는 이 반헌법적 정당은 해체의 대상인데요. 그런데 국회의장이 그 해체 대상과 손잡고 개헌 협상을 벌이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 카운트 파트너로 인정하라는 거죠. 이게 제정신입니까? 더 기가 막힌 건 이 말을 민주당적을 두고 있는 국회의장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민주당 소속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람이 지금 시점에 그런 말을 꺼낼 수 있는 겁니까? 불과 3일 전 윤석열 파면이 헌재에서 선고됐는데요. 파면이 확정된 대통령을 옹호하는 그 세력과 협상하라는 발상을 한다는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리고 묻겠습니다. 지금 헌법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지금 필요한 건 헌법 개정이 아니라 헌법 수호입니다. 윤석열 같은 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건 헌법이 문제였던 게 아니라 그 헌법을 짓밟은 검찰 쿠데타 세력이 문제였던 것이고 그걸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정치권의 직무유기가 문제였던 겁니다. 그런데도 국회의장 우원식은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자고 합니다. 결국 이원집정부제, 나아가 내각제로 가자는 이야기인데요. 사실상 간접선거 체제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건 1987년 직선제로 쟁취한 국민주권을 거슬러 전두환 시절 간선제로 돌아가자는 것과 다를 바 없는데요.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다시는 그런 자가 권력을 잡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인데요. 그걸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검찰 개혁입니다. 윤석열을 탄생시킨 기형적 권력 구조, 특히 검찰권의 비대화를 해체하지 않고 개헌부터 하겠다는 건 순서가 완전히 뒤틀린 접근인데요. 지금은 대통령의 권한을 줄일 때가 아니라 그 권한을 법대로 정당하게 사용해서 내란 세력을 진압하고 국가 정상화를 이뤄야 할 때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호소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데요. 더 큰 권한, 더 강력한 정치적 결단력이 필요한 시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 의장은 거꾸로 가자는 거죠.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개헌입니까? 우원식이라는 정치인은 지금껏 민주당의 개혁 행보에 숱한 제동을 걸어온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짚어봐야 할 것은 단지 그의 발언 하나가 아니라 그가 보여온 일관된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움직이는 정치 세력들, 이른바 민주당 내 수박들, 반면계 정치인들이 결국 무엇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데 탄핵안 통과 후 겨우 이틀 만에 개헌이라는 이름의 정치적 목리를 부리는 그 배경과 목적을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도 국회의장 우원식은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자고 합니다. 결국 이원집정부제, 나아가 내각제로 가자는 이야기인데요. 사실상 간접선거 체제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확대 해석이긴 하지만 이건 1997년 직선제로 쟁취한 국민 주권을 거슬러 전두환 시절 간선제로 돌아가자는 것과 다를 바 없는데요.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다시는 그런 자가 권력을 잡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인데요. 그걸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검찰 개혁입니다. 윤석열을 탄생시킨 기형적 권력 구조, 특히 검찰권의 비대화를 해체하지 않고 개헌부터 하겠다는 건 순서가 완전히 뒤틀린 접근인데요. 지금은 대통령의 권한을 줄일 때가 아니라 그 권한을 법대로 정당하게 사용해서 내란 세력을 진압하고 국가 정상화를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호소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데요. 더 큰 권한, 더 강력한 정치적 결단력이 필요한 시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 의장은 거꾸로 가자는 거죠.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개헌입니까? 우원식이라는 정치인은 지금껏 민주당의 개혁 행보에 숱한 제동을 걸어온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짚어봐야 할 것은 단지 그의 발언 하나가 아니라 그가 보여온 일관된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움직이는 정치 세력들, 이른바 민주당 내 수박들, 반면계 정치인들이 결국 무엇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데요. 탄핵안 통과 후 겨우 이틀 만에 개헌이라는 이름의 정치적 목리를 부리는 그 배경과 목적을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대한 국민적 열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목도해왔습니다. 대통령 1인에게 국정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협치는 실종되고 정치가 진영대결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또 하나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바로 1987년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왕적 국회 출현입니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4개 헌법기관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갖고 있습니다. 각종 인사청문회 권한에 긴급조치 계엄의 해제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등장해서 입법, 예산, 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됩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상황입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낡고 몸에 맞지 않는 87체제를 넘어야 합니다. 개헌은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새롭게 짜는 일입니다. 단지 권력 구조를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권한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합니다. 두 달 후 국민의 시간이 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개헌특위를 구성해 자체적인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하여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붙이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개헌의 길에 나서겠습니다. 7일 국힘당 최고위원회에서 나온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발언인데요. 거두절미하고 개헌 논의에 나서겠답니다. 맛있는 먹거리를 던져주니 해산되어야 할 위헌정당이 덥석 물고 나대기 시작했는데요. 대체 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을 방탄한 위법자들과 무슨 대화와 논의를 하라는 겁니까? 우원식이 원하는 게 이런 거였습니까? 87년 체제를 넘어서자는 그럴듯한 구호 뒤에 누가 숨어 있는지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꺼내든 개헌 카드는 단순한 제도 논의가 아닌데요. 차기 권력 구도를 흔들기 위한 정교한 정치공학입니다. 우원식 의장은 국회의장이라는 중립적 위치를 등에 업고 개헌을 주도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실상은 당내 권력 질서를 다시 짜려는 위험한 움직임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윤석열 정부 견제, 행정부 개혁을 내세우고 있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고 대선 체제를 근본부터 흔들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분명히 민주당의 대선 주자이고 유권자의 검증을 받은 인물인데요. 우원식 의장은 지금 그 프레임 자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2025년 조기 대선은 현 체제의 마지막 선거라는 식의 이행기 개헌이 추진되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단 3년 실권 없는 명예직 대통령이 되는 셈인데요. 이건 민주적 정당성을 파괴하는 시도입니다. 문제는 이런 정치공학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는 점인데요. 첫 번째는 우원식 의장을 의장 자리에 올려준 민주당 주류, 그 중에서도 반명 비명이 중심인 세력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개헌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이재명 체제를 내부에서부터 해체하려는 이중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의장 선출 당시에는 이재명계의 지원을 받았지만 지금은 그 지원을 딛고 오히려 이재명 리더십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이는 정치적 배신에 가까운 행보인 거죠.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청와대, 내각 라인을 공유했던 중진 정치인들입니다. 홍영표, 김태년, 박광원 등 이른바 문재인계 중진들은 오래전부터 개헌 필요성을 주장해왔고 분권형 내각제로의 이행에 공감해왔던 인물들인데요. 이들은 현재 우원식 의장과 손잡고 이재명 체제와 다른 방향의 권력 구조를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 안팎에서 새로운 권력 구심을 만들려는 제3세력의 결집이 본격화되고 있는 셈인 거죠. 세 번째는 제3지대 정치 세력입니다. 김종인, 유승민, 안철수 같은 인물들은 대통령 권한을 줄이고 국회 권한을 늘리는 방향의 개헌에 오랫동안 찬성해온 인사들인데요. 비록 지금은 물밑에 있지만 국회 중심 내각제라는 큰 틀에서는 우원식 의장과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습니다. 이들과의 연대 가능성은 향후 이재명 고립 시나리오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민주당 내 비이재명계 중진들도 이 흐름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대선 리스크를 이유로 이재명 체제를 불안정하게 보고 있는 이들까지 포함하면 이 개헌 연합 전선은 이미 상당한 세력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우원식 의장의 개헌론은 이 모든 세력을 묶는 중심축 역할을 하며 사실상 이재명 없는 민주당의 전제 작업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과연 누구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하는데요. 그는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는 민주당 주류 세력의 전폭적 지원 속의 의장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과거부터 주장해온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와 분권형 개헌 기조를 그대로 의회로 끌고 온 셈인데요. 하지만 우 의장은 의장이라는 자리를 개헌 전초기지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및 내각 출신 중진들과의 연대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홍영표, 김태년, 박광원 같은 중진들은 과거부터 개헌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왔고 이들은 국무총리 중심의 분권형 내각제로 나아가는데 뜻을 같이 해온 인사들입니다. 결국 이 흐름은 단순한 정책연대가 아니라 이재명 체제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제3세력의 결집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데요. 여기에 일부 제3지대 정치인들, 예컨대 김종인, 유승민, 안철수 같은 개헌 후보 인사들과의 접점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당장은 물밑이지만 권력 구조 개편이라는 큰 틀에서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수 있는데요. 이 흐름은 민주당 내부 비이재명계 중진들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이재명 견제 연합 전선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즉 우원식 의장의 개헌론은 단순한 헌법 개정 논의가 아니라 정치적 대선 구도를 흔들기 위한 정밀 설계도인데요.
이를 통해 대통령제 해서의 정권 교체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회 중심의 내각제 구조로 권력을 이동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3년짜리 대통령이란 표현이 정확히 들어맞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개헌 드라이브가 국민과의 약속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데 있는데요. 국민은 대통령제를 전제로 표를 던졌고 이재명 대표는 그 프레임 안에서 리더십을 구축해왔습니다. 이를 개헌이라는 이름으로 뒤엎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정권 구도의 일방적 재설계인데요. 우원식 의장이 국회의장이 아니라 개헌 특공대의 선봉장처럼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이 허락하지 않은 게임의 룰을 바꾸겠다는 이 시도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되는데요. 지금 개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책임한 권력자들의 사적 정치공학을 막는 민주적 감시와 견제가 더 시급한 상황인 겁니다. 물론 여기까지의 모든 이야기는 저의 주관적인 생각인데요. 물론 각종 사실을 기반으로 한 정보를 모아서 만들어낸 저의 주관적 판단입니다. 개헌은 헌법을 바꾸는 일이지만 그 전에 국민의 동의를 얻는 일이어야 하는데요. 지금 우원식 의장의 행보는 동의 없는 정권 설계도이자 국민 없는 권력 개편일 뿐입니다. 이게 개혁이 아니라 신엘리트들의 제2의 정치 쿠데타로 보이는 이유인 거죠. 지금 바로 해야 할 일은 내란의 완벽한 종식일 겁니다. 개헌 얘기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개헌 필요하죠. 대한민국은 이 5년 단임제라고 하는 이 기형적 제도 때문에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레임덕이 시작됩니다. 재평가받을 기회도 없기 때문에 국정의 안정성이 없어요. 그래서 4년 중임제로 바꾸자. 전 국민들이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동의합니다. 필요하죠. 또 때만 되면 국민의힘도 한 얘기가 있습니다. 5.18 광주 정신,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 몇 년째 말만 하고 있어요. 네, 이번에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정말 내란 종식이 먼저입니다. 국가체제를 유지하는데 시스템, 우리 모든 국민들이 공감한 민주주의 제도, 이 제도를 잘 유지,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국가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했죠. 국민들의 힘으로 간신히 복구하는 중입니다.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주주의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합니다. 우선은 내란 종식에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국민의힘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개헌해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국민투표법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이 개헌을 하려면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본투표일에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하는 사람은 사전투표장에서 개헌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반수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게 또 시한이 있어요. 거의 이번 주 안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60일 안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국민투표법이 신속하게 합의돼서 개정이 되고 시행이 된다면 개헌이 물리적으로는 가능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개헌 문제를 가지고 일부 정치 세력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논점을 흐리고 내란의 문제를 이 개헌 문제로 덮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5.18 정신,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문제, 또 계엄을 요건을 강화해서 함부로 남용해서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 이거는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광주 5.18 정신 역시 권력자들에 의한 친위 쿠데타를 역사적으로 경험한 우리 국민들이 그 현장에서 싸워서 이겨낸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 정신이라고 하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5.18 정신 그리고 계엄 요건 강화 정도는 국민투표법이 개정이 돼서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다면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란 종식, 내란 극복을 지금 당장 중요한 과제로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 대통령의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 또는 감사원의 국회 이관 또 국무총리 추천 문제, 추천제 도입 또 결선 투표제, 자치분권 강화 또 국민의 기본권 강화 이런 것들은 매우 논쟁의 여지가 커서 실제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되는 또 어쩌면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들은 각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그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개헌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더 나은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 내란 극복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